설해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눈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나무. 눈 때문에 꺾어진 나무, 눈 때문에 꺾인 나무라는 뜻이죠. 제목은 그렇다 이거지. 밑으로 내려올까요? 설해목은 제목 자체가 학생들에게 낯설대요. 한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랍니다. 학교에서 설명 들었겠죠. 체크. 설해목은 겨울철 많이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다. 눈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 눈송이 하나하나는 작고 가볍지만 위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작고 가볍다, 부드럽다. 그것이 쌓이면 큰 힘을 발휘한다. 이처럼 우리에서 작고 연약한 것, 부드러운 것이 큰 힘을 나타내는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패스. 다음 확인할게요. 여기 인간의 삶과 자연의 질서를 관통하는 사색과 통찰이 보이는 현대 수필입니다. 어머, 현대 수필. 수필은 뭐에 들어가지? 교술갈래. 교술갈래의 역사적 흐름 위에 현대 수필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필의 특징이 뭡니까? 윗글, 가와 같은 글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2학년 정도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작품 선정 이후 인간과 자연의 사례를 통해서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진리를 전달하는 현대 수필입니다. 진리라고 해도 되고 법정 스님, 작가의 교훈 혹은 작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색과 성찰이 돋보이는 교술갈래의 특징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성찰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현대 수필이면서 경수필 무슨 뜻이에요? 가벼운 수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수필이야. 그럼 경수필이 있으면 중수필도 있다는 얘기지. 논설문의 성격이 강한 애들은 중수필. 신문의 칼럼 같은 애들 이런 거. 교훈적이고 사색적이고 종교적인데 그렇죠. 불교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쓰신 분도 스님이고 뒤에 부처님이 예도 나오고요. 설해를 입은 나무에 대해서 부드러움이 지닌 힘은 강함이 지닌 힘보다 강합니다. 유사한 성격의 사례들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게 자연에서의 사례, 인간에서의 사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라고. 대립되는 소재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대립, 대비.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삶의 질서의 모습이 교차되어 난다. 이 문장 별표. 선지 1, 2, 3, 4, 5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 다시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삶의 모습이 교차된다. 이 말 잘 기억해 두라. 이제 본문 보러 갈게요. 해가 저문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뭔가 일예를 들었다. 혹은 사례를 들고 있다. 근데 요거만큼은 글쓴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작가, 글쓴이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디선가 들어온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 법정스님, 이 노승이 법정스님인가? 아니야. 들은 얘기라고.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누가? 더벅머리 학생이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다. 왜? 혼날 것 같아서지.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으니 이에 올바르게 훈육을 할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요청, 부탁이죠.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었다. 편지를 읽고 난 노승은 아무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왔지. 저녁을 먹은 뒤에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는 주르르 눈물이 흘렸다. 더운 물 저녁은 어떻게 해요? 더벅머리에 대한 애정인 거고
더벅머리에 대한 관심이겠고, 아유, 얼마나 혼났니? 너에 대한 이해인 걸 거고, 더벅머리의 눈에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써야지. 바로 이게 부드러움이지. 부드러움. 이때 더벅머리 눈에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물이 너무 뜨거웠거든.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고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고 왔겠지.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 들어주는데 크게 감동한 것이다. 시중을 들어주었다. 세모. 사실 늦은 저녁이랑 더운 물도 세모였었는데 훈계라면 진절머리가 낯설 것이다. 백천마디의 좋은 말보다 백천마디 좋은 말도 사실은 세모죠. 아! 백천마디의 좋은 말 네모지.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다사로운 손길. 부드러움. 부드러움이 세모였었네요. 이제는 안 가고 계신 한 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 거다. 어쨌든 들은 이야기도 경험이에요. 글쓴이의 간접 경험. 아, 수필은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소재로도 쓸 수 있는 거구나. 소재의 제한이 별로 없는 걸.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사의 모습이다. 산에서 살아보면 뭐예요? 승려로서의 삶인 거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무엇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서 덮이면 꺾이게 된다.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가엾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에 그 강원도의 월정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옆에 전나무길이 있는데 엄청 좋아. 근데 거기는 이제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냅둬. 길 막는 것만 그냥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그 나무를 뭐 쓰러진 나무를 어디다 치우거나 그렇지 않더라고. 벼락 맞은 나무면 벼락 맞은 그대로 해놓고. 이렇게. 월정사 괜찮아. 놀러가면. 깊은 밤 이 골짝 저 골짜기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울려올 때 우리들은 산에서 사는 승려들은 스님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왜? 그만큼 시끄러워서? 아니야.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억센 나무가 부드러운 눈에 꺾이는 게 놀랍고 거기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거구나.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을 지나고 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산은 수척해진다. 일단 은유고요. 은유래요. 뭐래? 의인법이고요. 의인법은 기본적으로 비유하기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작문 있잖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가 직접 드러나도록 작문 이렇게 쓰는 것들. 모의고사에 비유라는 말이 나오면 은유, 직유, 의인법 3개만 생각하면 돼. 한겨울이 지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해진다. 왠지 쓸쓸한 나무, 쓸쓸한 모습이 되어버린다. 끊고 여기까지 자연. 사바티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기 앙굴리말라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었다. 흉악무도한 살인기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비, 사랑이 신통력, 위엄, 권위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잘 바꿀 수 있다. 다시 끊어. 여기 가운데 인간.
밑에 다시 자연. 바닷가의 조약돌을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사람을 바꾸는 건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겁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또 끊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요렇게 끊어. 인간 사이에서 부드러움이 이기는 예. 자연에서 부드러움이 이기는 예. 인간에서 부드러움이 이겨. 자연에서 부드러움이 이겨. 바로 인간 자연이 요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삶의 모습이 교차돼서 나타난다. 그게 이 말인 거지. 다 했습니다. 법정 스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진짜 무소유라고 했는데 정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봤더니 저기 뭐야, 옷이랑 책 몇 권이랑 이 시중 드는 밥그릇 그거 하나밖에 없었었대. 이렇게. 법정 스님이 워낙 글을 잘 쓰셔서 수필집을 내가지고 인쇄를 막 받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출판사에 전화해서 인쇄 달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9월달 직전에만 출판사에 전화해서 빨리 인쇄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었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기 혼자 사는 학생들 학비를 지원해주는 장학재단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장학금 주려고 그때만 출판사에 전화해서 돈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 뭐 아무튼 그런 분이다 라는 것 같아. 다음 하긴 뭐 최근에 뭐 유행했던 스님 중에 하나 중에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를 했었던 그런 스님도 있죠. 막 페라리 타고 다니는. 열받아.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열받는 건 아씨 나도 페라리 탈 줄 아는데 이건 아니야. 다음 이 작품에서 대비되는 거 우리 기억나나요? 네모는 강한 거고요. 세모 표시해 놓은 거는 부드러운 거였었지. 그리고 이 수필의 전체 구조는 인간, 자연 요렇게 교차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강한 거, 약한 거, 부드러운 거, 여기에서 강한 거, 부드러운 거, 그것들을 다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부드러운 거, 강하고 억센 거. 자, 얘는 빨간색 체크지. 1과 같은 구조. 어떤 구조? 교차되는 구조. 이러한 인간의 삶과 자연의 질서를 교차하는 구조 속에 부드러움과 강함의 소재를 대비해서 제시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드러움의 힘이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수필의 형식, 구성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수필은 형식, 구성과 내용이 유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든 만드는 게 아니까. 1, 2를 바탕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죠.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부드러운 사랑이다. 이렇게. 넵.